부모 나를 말하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네, 혼자 인사를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부모 나를 말하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부모님들이 나의 마음을 좀 내면을 들여다보고 행복한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조금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례자 한 분의 마음 읽기를 저희가 시도했었거든요. 이제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큰 주제를 가지고요. 4분, 5분 이렇게 함께 마음 읽기에 동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변화를 준 부모 마음 읽기에 함께할 참여자를 찾던 글이 나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해 주셨거든요. 네.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될 것 같다.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 마음 읽기 여행의 첫 테마는요, 바로 감정입니다. 네, 감정. 네, 그동안 이 게시판에요. 네.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그렇죠. 아이들과 실랑이 할 때 감정 조절 못하는 내 자신이 조금 창피해진다. 이런 고민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저희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감정 조절의 열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 읽기 함께 해주실 분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마음 여행의 첫 동행자들. 감정 조절을 배워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안 좋은 말을 막 계속 하면서 애를 때리고 막 결국엔 막 세게 안아가지고 뒤에는 달랠 거면서 그러니까 막 안 좋은 말하고 막 때리고 그까지 다 가놓고 나서야 이제 달래는 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화 조절이 안 된다는 거 하고요. 정말 왜 내가 여기까지 왔나 후회하면서도 또 한다는 거. 그게 제일 공감이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이성을 조절하지 않는 내 자신이 정말 많이 부끄럽고 지나면 후회가 되는데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면 똑같이 제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똑같아. 엄마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애는 되게 무서워하고 영어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단어가 탁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애를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2번이나 썼는데 왜 몰라? 너 집중 안 했구나. 너 또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다그치기 시작해요. 근데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옆에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이렇게 팔을 때려요. 제가 너무 이렇게 때려가지고 멍이 드는 거예요. 심하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폭파 오르시나 보다.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있으면 제가 신청했겠어요, 저도. 애기한테도 너 우리 죽어버릴까? 식사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정말 그런 괴로웠어요. 얘기는 애한테 하세요. 했죠. 우리 애는 죽자. 어떻게 반응해요? 싫어 엄마. 나 왜 안 해?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절실했기 때문에 진짜 이 줄 하나 잡아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힘들었죠. 남들은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언니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네가 먹이지 마. 안 먹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걸 전혀 안 먹으니까. 그래서 안 먹이면 집착 중독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딱 먹으면 기분이 탁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어지는 거. 안정감이 딱 들면서 애들한테 소리를 덜 지르는 거예요. 화났다고도 한번 그 독한 술을 조금 있잖아요. 딱 마시니까 한 10분 내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다시 안정감이 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한 달, 2달 이렇게 지속되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 이게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애들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잘 밖에 그러니까 엄마하고 뭐 대화하고 이런 것도 잘 안 되니까 일단 신청해서 뭐 방송에 도움이라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변화 좀 하고 싶어서 어떻게 그래야지 아이들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이지원 씨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의 감정 읽기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신경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셔서 용기 내서 나와주셨어요. 6살 남자아이하고요. 네. 4살 남녀 쌍둥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이지원 씨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방청석에도 반가우신 분들, 네. 반가운 분들 모셨습니다. 앞으로 감정 조절을 위한 마음여행을 함께 해주실 자 박수정 씨, 안희경 씨, 김미정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용기내서 나와주셨으니까요.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힘내서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먼저요. 감정이라는 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감정적이다, 감정 있다. 그러면 왠지 나쁜 의미로 쓰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감정이 상했어, 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어떤 상황이 살면서 많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우리 먼저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이제 상황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죠. 이렇게 사고 기능, 생각이라는 것 뒤에는 반드시 감정이 따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존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 감정에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은 화난다, 뭐 속상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열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꼭 좀 나쁜 것 같은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긍정적이고 기뻐야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이상 희노애락이 다 중요해요. 사실 부정적인 감정도 참 중요한데 결국은 감정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를 잘 지지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이지?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막 꼬물꼬물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모른 척 해버리든가 아니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슬프지 않아 마치 캔디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너무 감정적으로 피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은 사실 잘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감정이라는 거 이처럼 정말 깨어있는 동안에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깨어있는 동안에는 모든 상황마다 또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마다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감정이 뒤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번 느끼는 감정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뇌 안에 저장이 되고 저장이 돼서 이 내면화가 돼서 이게 오랜 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 자동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 뭐가 불쾌하면 누가 지나가다 툭 쳐도 아니 저것들이 날 무시해 이렇게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의 패턴화가 돼서 고정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힘들다 느끼는 것만 자체로는 문제가 전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화면으로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네. 얘기 나누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지원 씨가 술을 조금 마시면 감정이 좀 조절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좋아하지도 않은 술의 힘을 빌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어떠세요? 요즘도 좀 힘든데 이제 제가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 이제 사랑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챙겨서 주고 싶은데 마음은 집안일을 하고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집안일이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아이들한테 물론 기준을 줘야 되지만 이제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집안이 어지러져 있으면 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밥을 먹이고 키우고 그게 이제 애들한테 놀아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그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둘이 동시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쌍둥이.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모를 네. 텐데 아유 너무 힘드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예. 아우, 네. 이주연 씨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유독 화가 나시는지.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괜찮다가 몸이 네.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자리에 한번 눕지도 않고 이제 11시에 이렇게 누우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잠을 안 자고 재워달라고 안아줘 재워줘 이러면 저는 이제 이미 눈이 반쯤 감기고 이제 잠이 너무 오는데 피곤하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 이제 안아달라고 막 보채고 이러면 그때 정말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양손에 짐을 들고 가는데 서로 안아달라 그러는 거야. 쌍둥이들이 이제 막 엄마 안아줘 밖에서 울고 떼쓰고 그러면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성인군자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당연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맞아요. 근데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사람이니까 정말 이렇게 그런 상황이 화도 나고 힘들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 보면 우리 지원 씨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걸 다 치워놓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애가 보니까 우유를 확 엎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겼을 때 훨씬 더 감정 조절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어떨 때는 4시간, 5시간도 기다리신대요. 어디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가셨다가. 근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을 때 막연하게 기다릴 때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아, 이게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잘 그 틀을 짜서 이 안에서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이 틀을 벗어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겼을 때 아마 좀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우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기치 못한 그 나의 통제된 틀을 벗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막 억울한 생각도 막 들고 그리고 또 무시하나 나를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화가 나요 그러지만 그 뒷면에는 억울한 마음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이 뒷면에는 조금 더 다른 감정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네요. 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갑자기 통제된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욱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네. 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처럼 우리 이지원 씨가 내가 화가 나 그러지만 그 화 뒷면에는 막 억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나를 뭐 5시간씩 기다리게 할까? 이런 어떤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화가 나 라고만 하면 이 화라는 감정을 가진 상태로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화라는 거는 네. 잘못하면 공격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표현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지원 씨는 화라는 감정 뒷면에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윗면이 화라면 빙산의 더 밑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밑에 더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화를 잘 조절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연습을 할 필요가 있냐면 화라는 감정 뒷면에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감정들 어떤 거는 우울감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억울함일 수도 있고 분노감일 수도 있고 외로움, 소외감일 수도 있어요. 내지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이런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잘 자기의 뒷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알아야 사실은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행동 방식을 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는 화를 낼 게 아니라 가서 아 이거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로 화를 내면 갑자기 확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화를 내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할까? 내지는 싸움이 벌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화라는 감정 뒷면에 있는 알아야 된다. 제대로 된 감정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엄마의 손이 한참 많이 가는 나이입니다. 네. 6살이고요. 4살은 또 쌍둥이 아이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일단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지원 씨와 새 아이들이 평소 지내는 모습을 촬영해갖고 온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이지원 씨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새아이의 엄마로 결혼 9년 차에 접어든 이지원 씨.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에 새아이의 육아까지 지원 씨의 하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온종일 집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직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나이여서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떠들고 노느라 정신이 없네요. 와 어디다 쳤어? 봐봐. 우와 쿵쿵거릴래? 쿵쿵 안 거릴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